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요새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거리에 나가서 한마디 좀 해야 하는데 생계도 바쁘고 뭐 할 일도 많고요. 이렇게 바쁠 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바로 시의회인데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는 우리가 선출한 시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KC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기월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저는요 덕분에 여기 처음 와보잖아요. 네, 저희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처음 와보는데 좀 멋있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근데 목소리 좋고 뭐 실물이 낫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소리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요? 겸손하죠. 어. 겸손하고 늘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이죠, 네, 여기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시의회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대의기관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회기가 년간 140일입니다. 140일 중에 정례회가 있고 정례회는 2번에 있습니다. 2번 있는데 60일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민에 관련된 또 시의회, 시청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도 시의원님이시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름이 막 쫙쫙쫙 다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다 시의원님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23분이 네.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 네. 대표한 분들이에요. 대표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여금 지역을 대표를 해서 또 시민의 혈세라든가 모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또 지역에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기 출석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의원님도 이렇게 출석을 잘 하시는지, 왜냐면 저게 티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출석, 그렇죠. 불출석 이게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출석 잘 하시나요? 제가 지금 의회에 네. 지금 구원 5선하고 시원 한번 하고 그래서 6선이거든요. 네. 현재 23년 했죠. 우와, 네. 23년 했는데 연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에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23년 동안에 출석을 100%. 정말요? 예. 이 여기- 정도면 오. 뭐 특별 개근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 해년마다 싶어요. 개근상 안 줘요? 예, 없어요. 오, 학교도 주는데 개근상 줘야겠다, 네, 이거는. 네. 그쵸? 네. 그리고 23년이면 2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으셨나? 어느 정도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본회의만큼은 꼭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시민을 대표해서 내 지역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와서 꼭 경청하고 듣고 발의하고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시의원 시켜주지도 않지만 시켜줘도 저는 못하겠네요. 예. 아, 지금 이렇게 23년 지금 이렇게 어쨌든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요. 예. 근데 그 전에 이 23년 안에 거의 다 지금 동구의원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잠깐만요. 23년이면 일단 5선, 지금 6선째니까 5선으로 4번 동구의원만 예, 맞죠? 그렇죠. 예, 4년씩이니까. 동구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라고 하신 것도 있나요? 동구에 이제 네.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죠. 네. 그동안에. 민원이란 거는 네.
시민들이 네. 관에 가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 와요.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민원. 청탁도 올 수도 있죠. 오,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거절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뭐 취업이요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이 다 와요. 그러면 그런 걸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다 보면 어떨 때는 또 공무원보다 내가 앞서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자꾸 저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이러라고.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시네요. 예. 그리고 또 신기한 이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또 사실 광주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것보다 공천받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거의 일당 체제잖아요, 저희가. 예. 네, 그래서 근데 보면 의원님이 하신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무소속으로 되셨어요? 예. 저도 될 걸로 생각을 안 봤죠. 통장을 하면서 주민 봉사를 했는데 그때 41살이죠, 만으로. 그때 처음 나갈 때 무소속 나갔습니다. 시민 후보로.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라든가 네. 다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젊은 기분에 네. 통장을 하다가 주변에서 한 번 더 응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그때 운 좋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광주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죠. 네. 근데 구의원 하셨을 때 또 이렇게 조례가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예. 만드신 조례가 네네. 어떤 게 있어요? 구원하면서 수많은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저 의미가 있는 또 조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갑질 조례. 갑질 조례? 뭐지? 그 네. 갑질 조례인데 직무 권한, 즉 말해서 직원들, 상사와 네. 또 밑에 직원과 서로 그런 내용들에 상사들이 갑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갑질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호 차원에서 제가 갑질 조례를 구해서 만들어서 뭐 위에 상사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밑에 직원들은 좋아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네. 그때 그 다음에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단히 요양보호사. 예, 요양보호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쵸.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똥오줌 다 흐리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잘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 조례를 구해서 좀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대요. 그 외에 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만. 예. 짧게 두 가지만 그냥 그래서 간직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 매니페스토 네. 그 최우수 그 조례상도 받고 오. 많이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뭐 이 유대나 이게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저는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 아까 통장 전에 또 어떤 일 하셨어요? 어차피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꼬마로 네. 고향이 광산구에서 동구로 꼬마태 건너와서 네. 그 꼬마태 조그마한 그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우와. 와. 됐어요. 그 슈퍼가 적은 것도 아니죠. 130평 매장인데 슈퍼는 마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면. 예. 거기에서 강주로 상경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자전거 배달을 했죠. 네. 그 시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를 많이. 저 꼬마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평동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강주로 상경을 했어요.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전거 타면서 배달을 하고 많이 엎고 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통장을 하다가
그 집에서 18년간 종업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건물주 마트 주인께서 네. 좀 맡아서 해라. 오. 또 인수를 해서 제가 17년 했어요. 이야. 그리고 25년을 했습니다. 근데 뭘 하나 하면 되게 오랫동안 예. 꾸준히 하시네요. 저는 뭐 하나 하면 한 10년 이상씩은 다 합니다. 진짜요. 그 의회 생활도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이거 정주영 회장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랑 계속 저는 오버랩 됐는데 네. 아무튼 이런 꾸준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 주민들도 사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셨을 것 같긴 한데 구의원 하시다가 시의원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있었죠. 뭐예요? 제가 구원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들이 산적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안 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광역의원이 돼서 이런 구원을 때 민원 해결을 못했던 걸 좀 해야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출마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경선에 어려웠죠. 근데 다행히 경선에 잘 됐습니다. 아니, 저 약간 뭉클해. 그걸 잊지 않고, 그 네. 민원들을 잊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전진하신 거잖아요. 조금 약간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의원으로서 하고 네. 계신 업무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다고요. 예, 예.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에서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7조 6,041억이더라고요. 오, 네. 시청이 또 교육청은 약 3조가 약간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예결위원 9명이서 적절한가 그걸 따지고 묻고 해서 그런 내용을 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예산에 또 각 구에 5개 구에라든가 모든 그런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또 결산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역할하면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근데 7조에 지금 교육에서는 3조에 지금 저는 이 네.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예. 이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저는 지금 머리가 예.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에도 꽤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일을 하시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네. 부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모든 도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후반기는 교육문화위원회로 바꿨습니다. 2년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관련 교육청 관련해서 좀 관심을 더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게 그냥 일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좀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죠. 교육이라면 특히 청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청년 정책을 펴내는 데 역할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청년 정책, 시에서도 청년 정책 많이 펴내잖아요. 또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그 진로 진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가지고 있나, 기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진로 진학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또 자꾸 제가 질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뭐 어느 쪽을 가셔도 그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예. 저 여기 잠깐 사적이지만 잠깐 얘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청년 얘기하셔서 그런데 왜 40살을 두 번째 2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청년이 제가 올해 마지막인데 청년 나이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강주시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이게 이게 리미티드가 있으니까 뭔가 그렇더라고요. 좀 늘려주세요. 시의원 출마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일단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아,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저희가 유독 가깝게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유선 방송 지원조례 또 발의하셨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를 1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겠다.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은 시민한테 네.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보도를 해주고, 또한 우리 시청이라든가 시의회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종합 유선은 또 콘텐츠라든가 여러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을 또 하게끔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대요. 그럼요. 네. 아니, 물론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지만,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연히 뭐, 중앙방송이 있지만 지역 얘기를 더 잘 듣고 알아야 그렇죠. 본인들의 뭐 여러 가지 삶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더 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해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제 모릅니다. 앞으로 네. 우리 KCTV라든가 CMB라든가 이런 지역 종합 유성 방송에서도 우리 시의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관련 모든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한테 방영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알았대요. 그리고 의원님의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워낙 이제 저희 시민들과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지역구가 충장동, 네. 동명동, 계림 1, 2동, 산수 1, 2동이에요. 네, 6개 동입니다. 네. 근데 이곳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뭐 시급한 현안이 있을까요? 제 지역이 광주의 중심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요즘 많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금남로, 충장로라든가 네 집 걸로 한 집이 비어 있어요. 임대.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심 지역이 중심이 살아야만이 강주가 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 늘 관심을 갖고 마음이 아파요. 그 임대 비어 있고 한다든가 네. 그럴 때는. 그래서 청년들이 찾아오고, 아무튼 활기 솟는 옛 종갓집을 버리지 않는 그런 강주가 되고 동구가 됐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는 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쪽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요, 지금 이 지역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거 하면서 뭐 이런 일은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워낙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역에 이제 많은 일들은 당연히 저는 또 시의원으로 해야 하죠. 네. 해야 하고, 하지만은 기억에 남은 것만 두 가지만 네. 얘기한다면은, 산수 마당에 네. 그 사거리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어른들이 많이 노시고 네. 푸른 길 네, 주변인데 그거를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 많이 등교를 합니다. 네. 2억 1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호 체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구원 때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원 때는 힘이 시작해서 시의원 되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펜스를 쳐서 아주 지역의 어르신들도 질서를 지키고,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그쪽에 주민자치 회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모델로 돼서 안전한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근데 저도 그쪽 인근에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또 어르신들은 빨리 걸음도 못 걸으시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그랬죠.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그 산수 이동에 네. 장원, 거기에 어느 두암타운이 있고 네. 또 그린파크가 있습니다. 네. 그린파크 뒤쪽에 장원, 방음 터널에 거기 아파트가 한 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머, 네. 그 소음 때문에
그 도로 소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있어요. 어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구청에다 두리고 시에 두드렸어도 안 됐어요. 어머. 계속 오래전부터. 그래서 내가 시의원 되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길래 그래 오래전 민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 500세대 주민들 다 서명을 받아서 우와. 그거를 장장 10m만 해주라 이거예요, 주민들은. 네네네네. 그래서 40m를 함으로 인해서 그 15억 들었습니다. 와. 40m 하고 나서 후로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모든 데가 소음이 팍 줄어들었어요. 정말 주민들이 그 삶에 대해서 역할을 해준 것에서 너무 고맙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프랑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고맙다고. 예. 얼마나 뿌듯하셨어요. 저한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십 년 된 오래된 그 민원 사항인데 해결해서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되게 오늘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더 보고, 더 듣고, 더 경청하고, 더 함께 일하고, 더 배우고 일해야 된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직접 다가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잘 사는 우리 광주광역시 의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힘을 냅시다. 곧 봄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홍기월 시의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광주광역시의회의 가치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라고 합니다. 9대 후반기 의회, 민생을 해결하는 실력의회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